안녕하십니까, 통영로기입니다. 오늘도 비가 오고 있어요. 밖에 비가 폭우처럼 왔다가 안 왔다가 이러는데, 이런 날씨에 요 며칠간 낚시 촬영을 못 갔습니다. 오늘은 그 핑계 삼아 낚시 장비, 주로 낚시 가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 있죠. 낚싯대, 릴, 낚시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사용하죠. 가끔 공길이 걸거나 물속에 뭐 빠진 거 건질 때 쓰는 뜰채, 그리고 물속에 한 번씩 들어갔다, 바닷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뜰채, 망, 이렇게 이 장비들에 대해서 정비하고 손질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다 낚시를 가면은 제일 무서운 게 염분입니다. 염분, 민물 낚시와 달라서 부식을 시키죠. 그리고 고착도 시키고요. 그래서 정비를 안 하면은 바다 낚시 장비는 오래 못 씁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비가 오거나 낚시는 가고 싶은데 낚시를 못 간다 이러면 낚시 장비 꺼내서 주변 가족분한테 눈치는 보이지만 어떻겠습니까? 해야죠. 오래 쓰기 위해서는 해야죠. 소금기를 만날 확률이 많으니까 염분을 먼저 빼줘야 돼요. 제일 먼저 할 게 염분 제거입니다. 워낙 두껍고 튼튼해서 잘 부러지지 없지만, 그래도 염분이 끼면은 줄 낚싯대 빠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사용할 때 좀 안 좋은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 염분을 제거를 해볼게요. 낚싯대와 똑같아요. 일단 마개를 제거를 합니다. 요 마개가 지금 없어요. 일단은 세척을 하고, 제가 이 마개 부분 떨어진 거를 그냥 임시적으로 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이게 찝어서 돌리려 해도 붙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제품으로 막을 수밖에요. 일단 세척부터 하겠습니다. 낚싯대는 똑같아요. 이건 또 이런 식으로 자연 배출될 수 있게, 그리고 세워서 이렇게 세워서 물이 떨어지게끔, 반대쪽으로 물이 빠지게끔 흘러서 이렇게 당분간 세워 두시면 됩니다. 자, 뜰채 경우는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요 하나하나 분리가 가능합니다. 분리를 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해서 말리시면 더 빨리 마르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닦아서, 내부도 이렇게 짧기 때문에, 한 1m 약간 넘게 짧기 때문에 내부도 더 빨리 마릅니다. 네. 일단 겉에부터 닦고, 내부는 안에 휴지를 넣어서 안을 좀 닦아 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런 거 있죠. 이게다가 너무 크게 하면 안 돼요. 헐렁하게 이렇게 넣어 가지고 얇은 거로 이렇게 밀면은 안이 좀 닦입니다. 이물질 같은 게 이렇게 나왔거든요. 더럽죠, 조금. 자, 이렇게 내부도 이 휴지를 이용해서 이 물기를 다 제거했습니다. 이럴 때는 바로 조립하셔도 돼요. 내부도 지금 건조가 다 됐고요. 금방 되죠, 이게. 자, 이쪽을 한번 수리를 해 보겠습니다.
수리가 아니고 대체용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이즈에 맞는 끼울 수 있는 그 사이즈를 한번 찾으면 됩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미리 한번 찾아봤거든요. 영상 찍기 전에. 이 커피인데 커피 뚜껑이 대충 맞더라고요. 이게 거짓 맞더라고요. 약간 유격이 있는데 이 정도는 테이프로 조금 발라서 딱 끼워 가지고 바르면 돼요. 그러나 일대 물 빠짐, 공기 빠지는 구멍을 정중앙에 말고 약간 옆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그 송곳 같은 걸로 내주시면 돼요. 자, 스몰 도라이브거든요. 작은 도라이브로 안에서 밖으로 하는 게 좋겠죠. 물 빠진 구멍이 됐어요. 요 날카롭거든요. 그러면은 손톱 손질하는 그거나 안 그러면 이렇게 칼날, 연돌이나 이런 거로 이렇게 이 유격을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집에 고무 테이프가 있는데 전기 테이프도 상관없어요. 자, 빡빡하게 일단은 다 들어갔습니다. 한번 눌러주고요. 으쌰, 으쌰. 자, 접을 때 툭툭 치면 빠지겠죠. 일단 이걸 또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이럴 때는 전기 테이프 같은 거로 여기서 이만큼 감아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곧디가 그리고 이쪽 부분 연결 부위를 조금 더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힘이 제일 많이 받는 부분이니까 한 4-5바퀴 정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다 하면은 이거를 보통 세워 넣기 때문에 잘 째져요. 오래 쓰다 보면은. 그래서 이쪽 부분은 딱딱하게 이까지 다 덮을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되면은 기대 날 때 바닥에 쓸려서 째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망에서 뜰채 망에서 냄새가 많이 나요. 고기를 뜨거나 할 때. 이럴 때는 담가서 이렇게 염분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 전에 제가 사용하다가 이 제품이 두랄용인인데 자, 잘 보일랑가 모르겠다. 요 끼울 수 있는 연결 부위입니다. 이게 요 연결 부위인데 연결 부위 끝나는 데가 깨졌어요. 깨져 가지고 이렇게 빠지지도 않고 버리기엔 아깝고 해가지고 이거를 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수리는 아니더라도 대체 용품 가지고 수리가 가능하거든요. 이 두께에 맞는 어떤 걸 사용하느냐 한번 보세요. 이것 때문에 다시 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이 두랄륨이 가볍다 보니까 좀 약합니다. 약해. 딱 붙이면은 접히지가 않겠죠. 그래서 접힐 수 있는 제품을 끼워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호수입니다. 호수. 투명한 플렉시블 호수인데 고무 호수예요. 이 두께도 두껍고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몇 개월에서 몇 년간은 끊어지지 않아요. 자, 한쪽은 끼었고요. 반대쪽도 일단 그물 자, 다 됐거든요. 반대쪽도 이만큼 넣었습니다. 왜 꽉 안 붙이느냐? 이 접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혀야 되거든요. 보관할 때. 그래서 너무 꽉 붙이면은 째집니다. 이게 너무 탄력을 받아서.
그래서 조금 1cm에서 2cm 여유를 두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도 여기는 힘을 받으면 휘죠. 그렇지만 뜰채 밑부분, 이 결합하는 부분이 딱 맞게 딱 고정이 되니까 앞부분도 같이 안 움직입니다. 이렇게 딱 고정이 되죠. 이러면 앞부분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의 약간은 유격은 있는데 거의 안 움직이거든요. 이 부분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리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 호수를 이용해서, 그리고 뜰채도 민물에 담가서 이쪽 연결 부위 전체적인 소금기를 제거하고 이 연결 부위 움직이는 부분, 또 이쪽 부분 나사산 있는 부분, 이런데 염분을 제대로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망도 냄새가 심하니까 이렇게 담궈 두시고 물에 이렇게 담궈 주시면 돼요. 충분히 담길 수 있게. 안 그러면 가방에 릴 보관집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생선 냄새나. 고개를 뜨거나 물속에 담그면은. 그리고 이게 염분이 많이 끼면은 이게 뻣뻣해서 이게 어차피 뜰채를 써야 되고 현장에서 써야 되고 안 펴지고 이러면 일단은 바닷물에 담가가지고 조금씩 움직여 봐요.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 가서 약간 염분이 깎이면서 쭉 펴질 거예요. 한 방에 힘주면은 부러지거든요. 물속에 담그면은 그래도 조금 남습니다. 집에서 할 때는 충분히 염분을 제거한 다음에 이쪽 부분 아까 오일이라든지 이런 걸 구리스라든지 오일 부분이 낫죠. 바르는 게 좋습니다. 자, 낚싯대부터 염분을 일단은 민물로 제거를 해야 됩니다. 마개를 일단 있으면 제거하시고 뒷 마개도 분리를 합니다. 하셔서 일단 화장실을 가요. 들고 그 상태에서 낚싯대를 이렇게 거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도로 이런 식으로 가이드 부분 이게 전체적으로 샤워를 시켜줍니다. 뒷꽁다리부터 물이 내려가면은 염분이 속에서 맨 아래로 내려오겠죠. 물을 타고 이런 식으로 물을 충분히 염분을 제거한다는 느낌으로 세워 놓으면 물이 빠지거든요. 그때 다시 마개를 다시 닫아 가지고 낚시 가방에 넣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좀 꼼꼼하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일단은 마개를 일단 풉니다. 요 가이드 부분, 요 세라믹 부분은 녹이 안 슬지만 요 가이드 부분에 녹이 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가이드 부분 녹핀 쪽만 치약과 칫솔로 녹핀 부분이 있죠. 사사 이래가지고 세라믹 부분하고 낚싯대 부분은 최대한 안 건드리게 이렇게 해주시고, 안 그러면 이쑤시개로 조금 이렇게 하시면은 녹을 제거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잘 닦아줍니다. 그리고 가이드 부분이 끝났으면 이 릴 시트 부분이 있죠. 이것도 어느 정도 분해가 되거든요. 제품마다 다 다른데 이 가이드는 요 릴 시트가 고정되어 있는 기아 있는 부분이 분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분리되죠. 그러면 이게 좀 이물질이 많이 끼어요.
요 뱅에돔 낚시를 많이 해서 빵가루가 조금 많이 묻었는데, 이런 경우 면봉이나 휴지로 닦아냅니다. 이것도 분해되죠. 끝까지 밀어 올리면 분해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닦아주세요. 칫솔로도 살살 하면, 이때는 치약을 묻히지 말고요, 그냥 칫솔로 털어주듯이 이쪽 구멍도 좀 해주시는 게 낫겠죠. 우리 결합되는, 그래서 닦아주시고, 그리고 분해했던 이쪽 부분도 잘 닦아주시고, 그 리시트 고정 부분, 탁탁탁 움직이는 부분이 있죠. 이런 거를 털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안쪽 부분, 이건 물을 샤워를 해도 이 안에 나사산 있는 데는 또 이물질이 끼일 수 있거든요. 그때는 휴지나 걸레로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결합을 해야 되겠죠. 결합은 역순으로. 일단은 뚜껑을 닫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낚시기대를 빼가면서, 말릴 때는 낚싯대를 펼쳐서 말리는 게 제일 좋아요. 가정에서 좀 하기 힘들면은 이런 식으로 겉에 거라도 쭉 빼서 닦아주세요. 전체적으로. 물기가 어느 정도 제거되면은 안에 있는 조금의 수분은 완전 밀봉이 아니라서 그렇게 기포가 일어나거나 낚싯대 기포가 일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수가 있는 상태에서 오래 방치되면은 낚싯대에 무리가, 이런 금속 재질이라든지 낚싯대 이음새 부분이지 좀 염분이 끼어가지고 속인기가 돼서 조금 안 좋은 영향이 있는데, 민물이 조금 있다고 낚싯대에 큰 무리는 안 주거든요. 다음은 릴을 한번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특별한 건 없어요. 염분이 제일 많이 끼이는 스풀, 그리고 여기 있는 낚시줄이 제일 많이 움직이는 라인 롤러에 베어링이 있는데, 베어링에 이게 제일 취약해요. 이쪽, 그리고 핸들 쪽. 내부 쪽은 손댈 필요는 없어요. 요즘은 잘 나와서. 그 겉에 부분, 외부에 노출된, 비가 오거나 수분에 노출된 부분만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낚싯줄 스풀은 일단 염분이 제일 안에, 낚싯줄 안에까지 염분이 들어가거든요. 수돗물에 이만큼 잠길 정도만 담궈둡니다. 그러면 염분이 안에는 제거가 안 돼도 어느 정도는 스풀에 묻은 염분이나 낚싯줄에 있는 염분이 조금 제거됩니다. 요 앞쪽도 염분이 많이 끼거든요. 이런 식으로 담가두고 조금 놔두세요. 저는 이게 좀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겉부분만 하면 됩니다. 이 일 너무 자세한다고 이게 뜯지 마세요. 나중에 조립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겉부분만 신경 써줘도 충분히 오래 쓰거든요. 그리고 장기간 오래됐다 이러면 릴 세척 정도 한번 맡기시고,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릴 외쪽에는 릴 오일, 제가 하나 집에 갖고 있는 거 있는데, 오일 종류를 요 움직이는 부분 있죠,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들. 야, 여기도 움직이죠. 이쪽도
양쪽에 움직이죠. 한 군데, 두 군데. 그 다음에 이쪽도 움직이죠. 세 군데. 그걸 릴이 접히는 부분. 이쪽도 움직입니다. 이쪽 부분. 그리고 이쪽은 호불호가 있어요. 이게 라인 롤러 쪽은 염분만 좀 제거해 주시고, 이 안에 베어링이 있으면은 오일 종류가 들어가면은 베어링이 에 있는 그리스가 다 용해돼 가지고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컷대 부분만 좀 잘 닦아 주세요. 그리고 완전히 안 돈다 싶을 때는 그리스 종류를 조금 넣어 가지고 돌려 주시면 됩니다. 수리해야죠, 그때는. 그래서 외부 노출 움직이는 부분은 많이는 넣을 필요 없고요. 이쪽 한 방울, 두 방울 정도만 이런 식으로 넣고, 이쪽도 마찬가지요. 뒤쪽도 한두 방울 정도 넣고 한번 작동을 해줍니다. 이것도 한 방울 정도만, 반대쪽도. 이렇게 해주시고, 이쪽 부분 돌아가는 핸들 부분에도 한두 방울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릴은 오래된 거라서 요즘은 이렇게 분리형이 많이 나오는데 접히는 거거든요. 이 부분 90도로 접히는 부분에도 한번 오일을 한두 방울 정도만 떨어뜨려 주시고, 요게 있죠. 이쪽이 더 낫겠네요. 공간이 많으니까 잘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젖은 수건이나 젖은 그 물티슈 있죠. 물티슈로 좀 닦아 주시면 됩니다. 이게 소화기 물을 샤워하는 식으로 그렇게는 저는 추천을 안 드려요. 왜냐면은 세세한 틈새, 이 틈새마다 물이 조금씩은 다 삐쳐 들어가니까 그게 안 좋습니다. 더. 그래서 이렇게 닦아주는 정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물속에 빠졌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물을 흠뻑 먹여서 염분을 빨리 이렇게 잠시만 이렇게 제거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낚시할 정도는 겉에만 조금 묻기 때문에 이쪽은 닦아주는 게 많아요. 그러나 이 스풀이 조금 물이 참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거는 잠시 좀 담가 두시고 구석구석 닦아줍니다. 이렇게 베일도 좀 닦아주고요. 그리고 이쪽에 그리스가 없으면은 그리스 종류를 조금 발라주시는 거 좋아요. 이쪽 부분 오르락내리락 하죠. 릴 감을 때마다. 잘 묻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번에는 바르지 않겠습니다. 말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숯불도 이제 건져 가지고 잘 닦아 주시면 됩니다. 안쪽까지 물이 묻은 거는 좀 잘 닦아 주시면 돼요. 이런 부위는 잘 안 닦이거든요. 그러면 그 드라이기 찬바람 있죠. 찬바람으로 말려주면, 뜨거운 바람 하면은 열이 가해지면은 줄이나 그리스 같은 경우에 안 좋은 영향이 많이 끼치기 때문에 찬바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 건조되도록 놔두셔도 되고요. 그 스프레이 이쪽 부분 기스 많이 나거든요.
좀 조심히 사용하시면 됩니다. 바닥에 놓거나 이럴 때 찍혀가지고 잘 키스가 찍힘이 많은데 줄 나갈 때 좀 걸림이 있습니다. 많이 찍혔을 때는 사포나 그런 거로 살짝 이렇게 갈아주시면 돼요. 별 이상 없을 때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반짝반짝 하죠. 자, 다 되었습니다. 가져가면 이내 손에 손을 잡고 구독! 그리고 찌 같은 거 있죠. 찌 같은 것도 이렇게 키스가 많이 나고 나무 재질은 이렇게 물이 스며들 수가 있으니까 묵 파이거나 키스 부분은 매니큐어 있지, 매니큐어를 투명한 색 그거를 발라주던가 아니면은 요 강력본드 있죠, 강력본드로 코팅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릴, 뜰채망에 대해서 세척과 관리 방법 그리고 간단한 자가 수리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경단낚시 2편 경단낚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